거울 속 주름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겠지. 그런데요. 이 마음 사실 수천 년 전에도 누군가 품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그랬고, 양귀비가 그랬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주름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시간의 흔적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피부, 그리고 그 피부가 간직한 시간의 흔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 사실 수천 년 전에도 누군가가 품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그랬고, 당나라의 양귀비가 그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랬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피부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과 마주하며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 고민해왔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더 자주 눈이 갑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자국들이 어느 날 문득 여기 있다고 말하듯 나타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많이 늙었구나 하는 마음이 스치죠.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상한 우유와 꿀, 맥주로 매일 목욕을 했습니다. 중국의 양귀비는 특별한 재료로 피부를 다듬었고, 유럽의 귀족 여성들은 목숨까지 걸고 하얀 얼굴을 유지하려 했죠. 이렇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피부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단순한 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은 없었지만 자연과 감각으로 피부를 통해 자기 삶을 가꾸려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여행할 시간의 터널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피부라는 창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존중해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의 기록이자 우리가 걸어온 길의 지도입니다. 햇볕 아래 웃었던 날들, 눈물로 적셨던 밤들, 걱정으로 찌푸렸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 피부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긴 역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피부에 얽힌 고대의 지혜,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하는 아름다움을 향한 태도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거울 속의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종종 자신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주름진 피부를 볼 때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알려줍니다. 피부는 단지 매끈함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와 경험, 인생의 깊이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이 든 피부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주름은 지혜의 증표였고 나이 든 이의 조언은 황금보다 귀중히 여겨졌죠. 그들은 피부를 가꾸되 나이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우리는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인류가 어떻게 피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써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아마도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 피부는 지금까지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함께 피부가 간직한 역사와 지혜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더 자주 눈이 갑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자국들이 어느 날 문득 여기 있다고 말하듯 나타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많이 늙었구나 하는 마음이 스치죠. 하지만 이런 감정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장. 클레오파트라의 욕조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고대 이집트, 기원전 1세기. 세계를 움직였던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단지 아름다움으로만 세상을 매혹시킨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감각과 언변, 그리고 자기 관리의 철학까지 갖춘 여왕이었죠. 그녀는 매일 당나귀의 우유, 꿀, 맥주를 섞은 물에 목욕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들으면 우스울 수도 있지만 이 조합은 놀랍게도 피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당나귀 우유는 발효되면 젖산이 생깁니다. 젖산은 오늘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필링제의 주요 성분입니다. 죽은 각질을 녹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자연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꿀은 어떨까요? 꿀은 고대부터 천연 보습제로 쓰였습니다. 진한 꿀을 물에 희석하면 피부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수분을 머금게 해줍니다. 아마도 사막의 건조한 공기를 견디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겠지요. 그리고 맥주. 고대 맥주는 지금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효모가 덩어리처럼 떠 있었고 걸쭉한 액체였습니다. 그 안에는 비타민 B군, 효소, 미네랄이 풍부했지요. 그걸 피부에 바르면 진정 효과와 함께 부드러움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권력의 여왕이기 전에 나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다. 그 진심이 매일의 욕조에서 흘러나왔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 팩, 꿀 마스크, 맥주 린스. 모두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피부 관리법이죠. 중요한 건 값비싼 제품이 아니라 꾸준함과 스스로를 향한 애정입니다. 2장. 히포크라테스, 피부를 의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다. 고대 그리스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피부를 단지 외모가 아닌 건강의 거울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피부 질환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피부 자체의 문제, 그리고 몸속 불균형으로 인한 외부 증상. 예를 들어 몸이 너무 건조하면 습하게 해주고 너무 습하면 오히려 건조하게 해주는 식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보습과 진정 관리에 해당하는 원리입니다. 그의 방식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시선이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꾸미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상태를 반영하는 창이라는 것이었죠. 이 가르침은 오늘날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피부 변화는 단순히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더 중요해지죠. 히포크라테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바깥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안에서의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피부가 메마르다고 느낀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몸과 마음이 메말라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는 자연을 존중한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에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 여행을 계속해 또 다른 피부 지혜의 세계를 만나보려 합니다. 3장. 양귀비와 아라비아 있는 동쪽으로 더 가볼까요? 중국 당나라 시대, 양귀비는 그 미모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린아이의 소변으로 세안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물론 지금의 기준으로는 믿기 힘든 방식이지만 당시에는 소변 속에 있는 요산, 유로키나제 등의 성분이 피부를 맑게 해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양귀비가 정성 들여 만들었다는 미용 한약에는 진주가루, 황기, 감초 등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한약재들에는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약재들이 피부의 근본, 즉 기와 혈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양귀비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피부 미용은 단순히 겉으로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현대 영양학에서도 계속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콜라겐이 감소하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안에서부터의 영양 공급입니다. 한편 사막의 민족 아랍인들도 피부에 진심이었습니다. 무하마드 선지자도 태양을 직접적으로 피하고 늘 그늘 아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햇빛은 피부뿐 아니라 눈과 장기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에 모래로 몸을 닦고 몸에 오일을 발라 보습하는 것이 일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용한 아르간 오일, 올리브 오일, 피스타치오 오일은 오늘날에도 고급 화장품 원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슬람 의학서 알카눈에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피부의 건조함은 노화의 시작이다. 건조함을 막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이는 현대 피부과학에서도 정확히 일치하는 이론입니다. 그들의 삶 속엔 피부를 보호하려는 지혜와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한 햇빛, 건조한 공기, 모래바람,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를 쓰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피부 보호 습관입니다. 또한 샤워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 잠들기 전 진한 크림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도 사막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4장. 아름다움의 그림자 중세 유럽과 납 화장품. 그러나 항상 아름다움이 지혜로운 선택만을 낳았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 유럽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것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납이 함유된 화장품 세루스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역시 이를 매일같이 사용했는데 그 결과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이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이 덧바르고 결국엔 납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례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의 귀족 여성들은 보라색 정맥이 비치는 투명한 피부를 원했고 이를 위해 수은과 비소가 함유된 화이트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병은 물론 탈모, 경련, 심지어 중독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것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얀 피부는 일하지 않는 귀족임을 드러내는 표식이었죠. 농부들이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것과 대조적으로 창백한 피부는 부와 특권의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단지 외모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검증되지 않은 성분, 과도한 시술, 위험한 식이요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을 해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 나이에는 오히려 나답게 나이 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되 인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앨리스 멀로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배우는 과정이다. 매일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 그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피부도 매일 새롭게 변화하고 우리는 그 변화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클레오파트라의 욕조에서 시작해 양귀비의 세안법을 지나 중세, 유럽의 화장품까지 아름다움을 향한 인류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여정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름다움은 단지 젊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피부를 어루만진다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였고 내가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작고도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5장. 현대의 지혜, 우리 시대에 맞는 피부 관리. 오랜 역사를 돌아보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피부 관리법은 항상 자연의 지혜와 일상의 습관에 기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보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적으로 건조해집니다. 피지선의 활동이 줄어들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태양빛은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흐린 날에도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색소 침착이 쉽게 일어나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그러니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모자, 선글라스도 챙기시길 권합니다. 셋째,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려면 양질의 단백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 내면부터 건강해야 외면도 빛나는 법입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피부는 자기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고 손상된 조직이 복구되죠.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콜라겐을 분해하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죠. 우리 나이에는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6장. 마음의 거울, 진정한 아름다움의 비밀. 시간이 흘러 주름이 늘고 얼굴에 작은 점 하나 더 생기더라도 그건 세월을 이겨내며 살아온 흔적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웃음의 흔적이고 이마의 주름은 고민과 사색의 결과이며 입가에 서는 많은 말과 감정을 표현해온 증거입니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대의 얼굴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50대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작품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그 흔적을 감추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는 끊임없이 젊음만이 아름답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일본 서도에는 와비사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완전함, 더섭음, 불균형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미학이죠. 금으로 깨진 도자기를 수리하는 킨츠기 징지기, 킨츠기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진 흔적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금으로 강조함으로써 상처와 회복이 모두 아름다움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름과 흔적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고 느끼고 극복해온 증거이니까요. 이제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이 피부는 내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도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잊지 않을 거야. 그 어떤 시대든 어떤 기술이 발달하든 가장 아름다운 피부는 스스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양귀비도 그리고 우리도 같은 여정 위에 있는 것입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모든 감정의 순간들을. 그리고 그 기억이 새겨진 피부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책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삶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